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올 시즌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손꼽히는 니콜라 요키치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현대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는 세계 최상위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축구의 규칙을 제정하고 행정체제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AC밀란, 레알 마드리드 CF, 아틀레틱 등의 클럽 명에도 영어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잉글랜드인들이 유수의 구단에 참여해 축구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잉글랜드인들은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요. 현재까지도 축구 규칙 개정 권한은 영국 홈네이션 4개국의 4명과 피파에서 선정한 4명 중 6명이 동의할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국 내에서 축구 선수들의 위상도 상당한 편인데요. 영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해리 케인의 경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28년 만에 잉글랜드의 4강 진출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대영제국 훈장 수여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케인의 가슴에 매단 훈장은 MB2로 5등급 훈장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영국 연방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 훈장입니다. 케인 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인 알렉스 퍼거슨과 첫 번째 발롱도르 수상자인 스탠리 매튜스가 축구계에 수여한 최고 등급인 3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2005년 한 까까머리 소녀는 당대 최고의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한 소녀도 있었죠.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뒤 그 소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그 소녀를 해변으로 데려가 프로포즈를 하죠. 그 소녀의 이름은 굴랜드였고 소년의 이름은 당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축구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았지만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면서 결혼까지 했고 벌써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다시 2001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해리 케인은 당시 아스널 유소년 팀에서 약 1년 정도 활동하다가 방출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충격을 받았던 케인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없었던 투지를 얻게 되죠. 그로부터 14년 후인 2015년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을 만난 케인은 선제골에 이어 결승골까지 혼자서 독식하며 2대1로 팀의 승리를 이끕니다. 이후에도 케인은 아스널만 만나면 누가 옳았는지 보자며 전력을 다해 뛰었다고 합니다. 케인은 2010-11 시즌부터 불과 2년 동안 레이튼 오리엔트, 밀월, 노리치 시티, 레스터 시티 등 많은 클럽들을 임대로 돌아다녔습니다. 현재의 케인이었다면 어떤 구단이든 놓치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소년 케인은 전혀 이름을 알리지 못한 흔한 선수 중 한 명이었죠. 앞선 1화에서처럼 케인은 토트넘에 오기 전 아스널과 와포드 등의 유스팀에도 있었지만 그리 길게 머물진 않았죠. 그래서 가장 오래 머무른 토트넘에서 정식 데뷔를 합니다. 2013-14 시즌 팀 샤우드 감독 대행의 눈에 띄어 선발로 출장하게 된 케인은 초기에는 교체 자원으로 활약하다 시즌 막판이 되어서야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되죠. 시즌 성적은 19경기 8선발 4골이었으며 가레스 베일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골을 넣는 토트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름에도 코펙스는 좋은 구위를 활용하기 위한 제구력을 갖지 못하며 부진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월터 알스톤은 코펙스를 신뢰할 수 없어 58.2이닝만 맡겼죠. 이로 인해 불만을 가진 코펙스는 감독과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골산행에 나선 케인은 12월에는 4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새 첫 경기인 20라운드 첼시전에서는 2골 2도움으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1961년 이후로는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5골을 넣은 적이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던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리그 23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터뜨리며 케인은 디에고 코스타, 알렉시스 산체스, 세르이오 아게로 등의 세계 최정상에 있는 스트라이커들을 제치고 시즌 20골 고지에 먼저 오릅니다. 리그에서만 21골을 넣은 케인은 PFA 올해의 팀은 물론이고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죠. 2015-16 시즌에는 리그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팀 내 최하점을 받습니다. 반면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2골을 넣으며 체면치레를 하죠. 이어진 7라운드 경기에서는 리그 첫 골을 넣지만 8라운드에서 곧바로 자책골을 넣으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리그 10라운드 본머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더니 13라운드까지 5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3위에 오르죠. 이후 22라운드에서 리그 16호 골을 기록해 로멜로 루카쿠와 리그 공동 2위에 랭크됩니다. 38라운드 첼시전에서 케인은 선제골을 기록하는데요. 이로써 해당 시즌에도 리그에서만 25골 1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죠. 2016-17 시즌에는 유로 2016을 치르고 돌아온 탓인지 토트넘 선수들 전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케인 역시 단 한 번의 슈팅도 해보지 못한 채 1라운드 경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5라운드 썬더랜드전에서 운전 크로스를 받아 골키퍼를 속이고 득점에 성공하지만 경기 도중 발목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 동안 출전하지 못하게 되죠. 11월 6일 복귀전에서는 선발로 출장해 아스널을 상대로 통산 5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 득점자인 가레스 벨과 동률을 이룹니다. 12월 1일에는 재계약을 맺으며 2022년까지 최대 14만 유로의 계약을 연장하죠. 19라운드 와포드 원정에 선발 출전한 케인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대1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이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100경기에서 59골을 달성하며 티에리 앙리와 동률을 기록합니다. 이어 21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 FA컵 16강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연이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괴력을 발휘하는데요. 해당 시즌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3년 연속 20골 이상과 시즌 38경기 35골 7도움을 기록합니다. 2017-18 시즌에는 개막 후 리그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는데요. 10월에는 상대에게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가 장기 이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버턴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마수거리 득점을 올리며 토트넘에서의 100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이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라운드 도르트문트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후스쿼드닷컴으로부터 평점 9.6점을 부여받죠. 챔피언스리그 5라운드까지 6골 2도움을 기록한 케인은 공격 포인트 기준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동률을 이룹니다. 리그 14라운드 레스터시티전에서는 리그 31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루스 판니스텔리오, 레스 퍼드난드의 기록까지 뛰어넘는데요. 이러한 활약 덕분에 케인은 당의 발롱도르 후보 30일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2017 발롱도르 10위에 선정됩니다. 공격 포인트로는 메시의 59개, 호날두의 53개에 이어 51개를 기록하며 3위에 등극합니다. 리그 19라운드 버니 원정에서는 전반전 PK골에 이어 후반 24분 역습 상황에서 멀티골을 기록했고 34분에 또다시 강력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해 팀의 3대0 승리를 이끕니다. 이로써 모하메드 살라와 리그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선 케인은 앨런 시어러가 보유한 한 해 최다 득점인 36골과 동률을 이룹니다. 이후 20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는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EPL 37골로 한 해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웁니다. 또한 메시를 넘어 2017년 유럽리그 득점 단독 1위는 물론이고 리그 총 18골로 살라의 15골까지 넘어 리그 득점 단독 1위까지 한 경기 만에 이뤄냅니다. 게다가 12월 한 달 동안 리그에서만 8골을 넣으며 통산 6번째 EPL 이달의 선수상까지 받죠. 이로써 스티븐 제라드와 동률을 이루며 역대 최다 수상자에 등극합니다. 23라운드에서는 토트넘 역사상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는 영예까지 누렸습니다. 2018-19 시즌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월드컵 4강으로 이끈 후 복귀합니다. 에버튼과의 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17년 7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팀을 상대로 4경기 연속 2골 이상을 넣은 선수에 등극합니다. 21라운드 카디프 원정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케인은 모하메드 살라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오르는 동시에 EPL 역사상 25개 팀을 만나 100% 득점률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발목 부상으로 교체된 케인은 약 2개월간의 휴식 끝에 리버풀과의 결승전에 선발로 출전하여 풀타임을 뛰었지만 경기 내내 상대 수비에 갇혀있다 후반 추가 시간이 되어서야 경기 중 유일한 슈팅으로 첫 골을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스카이 스포츠는 알리와 함께 팀 내 최하 평점인 4점을 케인에게 부여하죠. 이 시즌 케인은 리그 17골 4도움을 기록하며 전 시즌에 비해 대폭 하락한 폼을 보였습니다. 2019-20 시즌 주제 모리뉴 감독이 부임한 직후인 13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톱으로 선발 출전한 케인은 오리에이 크로스를 받아 헤더골을 기록하며
팀의 3대2 승리에 기여합니다. 챔피언스리그 5라운드 올림피아코스와의 홈경기에서 동점골을 포함해 2골을 넣은 케인은 챔피언스리그 통산 24경기 20골을 기록하며 유벤투스의 레전드인 알렉산드로 델 피에로의 26경기 20골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1라운드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결국 수술대로 오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리그가 중단되면서 케인은 30라운드 맨유전에서 선발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프리킥 외에는 슈팅 한 번도 못 해보고는 1대1로 경기를 끝내게 되죠. 그래도 케인은 역시 케인이었습니다. 36라운드 뉴캐슬전에서 헤딩골을 기록하며 프로 커리어 통산 200골을 달성합니다. 이날 멀티골을 달성한 그는 37라운드 레스터시티전에서도 왼발과 오른발로 다시 한번 멀티골을 달성하며 2경기 연속 MOM에 선정됩니다. 해당 시즌 성적은 리그 18골 2도움으로 부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중단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2020-21 시즌 17라운드 리즈전에서는 손흥민과 함께 13번째 골을 합작하며 EPL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2021년 5월에는 리그 22골 13도움으로 살라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랭크되는데요. 이로써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득점, 최다 도움, 최다 MOTM을 한 시즌에 기록한 선수에 등극합니다. 케인은 런던 풋볼 어워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개인 커리어도 물론 기쁘지만 우승을 못하면 기쁘지 않다는 뼈있는 말을 남깁니다. 또한 지난 20일 게리 네빌이 진행하는 유튜브 더 오버랩에 출연해서도 내 경력이 끝날 때 어떤 후회도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한 한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권에 가까운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케인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 커리어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호스퍼스의 올타임 레전드로 평가받는 해리 케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